오늘은 이제 영어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은 이런 얘기가 돌지. 저는 원어민 앞에만 서면 영어가 안 떠올라요, 백지장이 돼요, 영어 울렁증이 생겨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어떤 극약 처방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 내가 혹여나 아무리 영어 훈련을 많이 했어도 약간 긴장도가 높아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돌리지 말고 끝까지 한번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제시할 이제 극약 처방 세 가지는 상단에 이제 목차 같이 뜨겠지만, 첫 번째는 뭐야? 보시다시피 과대평가 금지, 두 번째는 주어 동사, 세 번째는 소확행이라고 나와 있네. 과대평가 금지부터 설명을 한번 해볼게. 우리나라 사람들 및 일본 사람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보면 알겠지만 특히나 영어의 심리적 저항감이 굉장히 높아. 중국도 아니야, 같은 동양권이어도 중국은 아니야, 우리나라하고 일본. 근데 이런 점에 대해서 웨스턴 컨트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건 약간 동양의 특유한 겸손함, 그리고 수줍기 때문에 그 친구들은 문장은 머릿속에 있지만 잘 말을 안 하려고 한다라고 걔네들은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 때문이 아닌 걸 여러분도 알잖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 영어 긴장도가 높으신 분들을 내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일하면서 봤을 때 공통점이 있었어.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제 무의식 속에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본인 기대치가 굉장히 높아. 이게 공통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놀랄 수 있지. 저는 기대치가 별로 안 높은데요, 저는 영어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내 얘기를 잘 들어보고 혼자 곰곰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기대치가 높은 걸 내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초, 중, 고부터 영어를 만접해본 사람보다 접해본 사람이 절대 다수로 많아. 그러니까 영어는 우리가 살면서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정도야. 그리고 마음먹고 공부한 것도 또 있어, 중간중간에. 물론 하다 말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잘 모르니? 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영어를 아예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전혀 잘하진 않아요. 약간 이런 애매한 스탠스에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을 공부하고 두 달을 공부하고 세 달을 공부를 해도 이 사람들이 원어민을 마주칠 때는 어떤 생각이 무의식 속에 있냐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학습을 했기 때문에 100일 정도 학습을 하게 되면 그래도 영어를 아예 평생 동안 공부 안 해온 건 아니니까 한 50 정도는 나와주겠지 라고 하지만, 현장에 가면 50 정도가 나올까? 안 나와. 50이 뭐야, 10% 나오면 잘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자존감이 꺾여. 내가 그렇게 3개월 동안 2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배운 표현 그렇게 연습을 했는데, 벽이 뚫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 그거는커녕 주어 동사밖에 안 나오네, 굉장히 허접한 문장밖에 안 나오네.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에 실망해가지고 자존감이 꺾여. 그래서 저는 배운 것도 안 떠올라요 라는 의미로 영어 울렁증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 따지고 보면 그래. 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하면, 나는 이 정도 배웠기 때문에, 이 정도 연습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되겠지라는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다 아웃풋에 대한 성장 기대치가 다 있어. 이 정도 나와주겠지라는 본인 스스로 모두 다 각자 아웃풋에 대한 기대치가 다 갖고 있다고. 근데 그게 현장에 가서는 안 나오니까 괴리가 크잖아.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거야. 이건 마치 자존감 낮은 사람이 저 자존감이 왜 낮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을 들은 의사 선생님이나 어떤 마음 공부를 깊이 하신 분들이 대답을 하시길, 당신이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 당신의 능력 자체를 굉장히 과대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은 겁니다 라는 처방을 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야. 그럼 본인 스스로는 본인 몰라. 본인 자존감 낮은 이유를 본인 스스로 능력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온 데서 보통 사람들 모른다고. 전혀 과대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과대평가하고 있어.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현실에서 그만큼 퍼포먼스를 못 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굉장히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거든 사실. 그럼 이번에 굉장히 이론처럼 내가 접근했지만 내 학생들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영어 선생님이잖아. 영어를 가르치다 보면 이런 상황이 굉장히 비일비재하다시피 하는 걸 넘어서서 매일 벌어져. 예를 들면 스펜드 시간 돈 동사 ing라는 우리가 구문 자체를 연습을 많이 했다 치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나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쓴다. I spend a lot of time playing computer games 라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폐관 수련하면서 벽이 뚫릴 정도로 연습한 거야. 자면서도 I spend a lot of time playing computer games 연습이 이제 나와. 좋았어. 그래서 원어민 만났어. 원어민 만나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순간적으로 저는 옷 사는데 돈을 많이 써요, 옷에 돈을 많이 쓴다, 뭐 이런 말이 갑자기 딱 떠올랐다 쳐. 그럼 옷세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적으로 돈을 많이 쓴다는 알겠는데 옷세라는 게 옷세, 그럼 buying clothes인가? 그래도 buying clothes까지 얘기하면 다행이야. 근데 사실은 이 말은 되게 정확히 얘기하면 spend a lot of money on clothes라고 얘기하는 게 맞거든. 되게 좋아, buying clothes까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근데 순간적으로는 연습하지 않은 문장이 옷세라는
쓰라는 게 떠오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spend a lot of money 아는 문장조차도 얘기 안 하고 모세를 어떻게 얘기할까에 굉장히 매몰돼서 애초에 이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원어민 앞에 두고도 얘기를 안 해. 아는 문장, 즉 I spend a lot of money까지도 이미 문장이 머릿속에 완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아예 애초에 뱉지도 않아. 뭐 때문에? on clause를 몰라서. 그래서 말을 1, 2초 동안, 3초 동안, 4초 동안, 5초 동안 얘기를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본인 눈에는 뭐가 보여? 본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원어민이 눈앞에 보이지. 그럼 그걸 보고 느끼고 있잖아, 본인이. 그러니까 진땀이 나기 시작해. 그러니까 아는 문장도 그 다음부터 5초 이후에는 나오지도 않아. 아는 문장이 뭐였어? I spend a lot of money도 안 나와. 그럼 몸의 긴장도가 높아지지? 그럼 이거에 계속 반복이야.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그러면 뒤돌아서서 자학하는 거야. 이 문장이 왜 못 만들지? spend 그냥 a lot of money buying clothes라고만이라도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난 왜 배운 것도 못 써먹지 하고 자학 바로 모드가 들어가. 이게 왜 벌어졌냐면 애초에 기대치가 높아서 그래. 이 문장을 연습을 해도 이 문장이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내가 이 정도 문장을 예를 들면 100가지를 연습했으면 50, 60 정도는 나오겠지 적어도 라는 기대치가 머릿속에 무식이 있으니까 10% 정도가 나오잖아. 주어 동사만 나오면 굉장히 실망이 큰 거야. 내 능력에 대한 실망이 큰 거라고. 근데 본인의 능력에 대한 실망이 큰 이유는 본인 스스로 너무 본인을 과대평가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실제로 학생들 다 보면은 문장이 완성될 때까지 얘기를 안 해. spend a lot of money를 알아도 선생님 어떻게 얘기해요? 라고 날 쳐다봐.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spend a lot of money on이든 뭐든 모르겠어. 그러면 배운 데 안에서 buying clothes를 얘기하든지 그것도 안 떠오른다면 그냥 clothes라고 그냥 베끼를 난 바라는 거야. 아는 것만이라도. spend a lot of money도 안 떠올라? 그럼 I spend만이라도 난 얘기를 하길 바라는 거야. 그 다음에 걔가 spend what? 이라고 물어보게 되면 그때 돼서 money 단어로만 얘기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했던 틀리더라도 단어로라도 계속 뱉어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거야. 사실 이것 때문에 뱉으라는 거거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시도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자꾸 완벽한 문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마인드는 뭐냐면 배운 거를 자꾸 10분 써먹어서 본인이 그걸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인드거든. 근데 이건 틀린 게 아니지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너무 굉장히 과대평가해놨다. 과대평가해놓으니까 현실과 괴리가 크지. 괴리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는 당연한 건데 현장에 가게 되면 10% 정도만 나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걸 무시한 거야.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져 안 무너져? 바로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마인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얼마를 공부했건 무엇을 공부했건 얼마 동안 공부를 했건 그거는 모두 다 치우고 과거 청산을 하고 연습할 땐 혹독하게 하되 현장에 가게 되면 10%만 정도만 나와도 다행이다. 정확하게 나온 거다라는 마인드를 갖는 게 오히려 정신건강에 좋아. 즉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너무 박하다라고 세간에는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땐 오히려 박한 게 아니고 영어에 너무 관대해. 100을 연습하면 50, 60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 생각하니까. 아니지, 더 박하게 생각해야지. 10 정도 연습하면 10 정도 나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정신건강에 오히려 이롭다. 이게 내가 말하는 과대평가 금지야. 그럼 과대평가 이렇게 해서 금지를 했어. 그래서 10%가 정도가 나왔어. 10% 정도만 나온다는 의미는 뭐였어? 주어 동사만 나와도 오케이다. 1번에서 연결되는 얘기인데 다른 예문으로 얘기를 해볼게. 그래서 아침 루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바로 주방에 가가지고 나를 위한 아침을 만든다라는 문장을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다고 치자. 그리고 이걸 달달 다 외웠어. 혼자서. 이 문장 영작하면 뭐야? I wake up in the morning and go straight to the kitchen and make breakfast for me 라는 문장을 정말 계속 연습을 많이 한 거야. 근데 원어민 앞에 가면 뭐가 떠올라? 이 문장이 다 떠올라? In the morning은 어디 갔는지 떠오르지도 않아. Go straight에서 straight도 안 떠올라. Make a breakfast for me에서 for me도 안 떠올라. 그래서 원어민 앞에 가서 이 얘기를 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떠올라? 주어 동사만 떠올라. 그러니까 I wake up and I ate. breakfast도 안 떠오를 수도 있어. 요 정도만 떠오르다 치자. 그러면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봐야 돼. 내가 바라는 건 그거야. 그럼 얘기해야죠. 왜 당연한 걸 얘기해요? 내가 말하는 의미는 얘기를 이 정도라도 얘기를 해서 본인 스스로가 주어 동사만이라도 내가 얘기를 할 수 있구나. 이 정도는 내가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본인이 직접 얘기함으로써 본인 스스로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본인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그 10% 정도만이라도 얘기를 뱉어서 본인 10% 정도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그래야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 원어민 만났을 때,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내가 저번에는 주어 동사 정도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걸 내 스스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번에 얘기 못했던 in the morning을 붙여보자. 이번에는 for me도 붙여보자 라는 심리적 여유가 생겨. 10%는 확보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20%, 30%를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시도를 해봐. 그리고 시도하다가도 잘 안 되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덜 입어. 왜냐하면 여유가 있기 때문이지. 마음의 여유가 10% 확보가 됐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더 많은 걸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 연습했던 것 중에 오히려 퍼포먼스가 여러분이 10만 달성을 했던 걸 눈으로만 확인을 해도 그 다음번 두 번째는 50% 60%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이 원리가 그래. 단순히 뭐 때문에 마음을 박하게 먹음으로써 여러분이 10% 정도만 퍼포먼스 나오는 걸 직접 눈과 귀로 피부로 확인하고 느끼고 그 다음번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해봐야지라는 마음 하나 먹은 것만으로도 두 번째 원어민 만났을 땐 퍼포먼스가 심지어 60%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내 말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 정도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그 정도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 정도 굉장히 허접한 문장이라 생각을 하고 얘기를 또 안 하더라고. 이거 정도는 효과 내가 배운 게 그래도 이건데 이것도 발목 잡는 거예요, 과거가. 내가 그래도 이런 정도의 문장을 영작하고 연습을 했는데 I wake up and ate 혹은 I wake up and eat breakfast 뭐 이런 정도의 문장을 얘기하는 게 맞아? 라는 스스로를 혼자 그렇게 되뇌이면서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평가절하하더라고, 레벨을. 그러지 말라는 거야, 내 말은. 주어 동사만이라도 떠올랐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라. 그래서 연습을 혹독하게 하지만 현장에선 연습했던 것에 맡기고 주어 동사만이라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그 모습이 어떤 창피하거나 허접하다고도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한 단계만 딱 넘어가면은 오히려 여러분이 연습했던 게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다 나올 수도 있어. 이해가 되지? 그래서 원어민들은 어떻게 하면 짧고 쉬운 단어로 얘기할까를 굉장히 고민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이상하게 어떻게 하면 어려운 단어,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급진 문장 구조를 써서 길게 얘기할까를 고민한다는 이 사실만 여러분이 인지해 봤으면 좋겠어.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소확행이야. 여러분들이 어떤 과거 청산을 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능력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춰서 연습에선 10%만 나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딱 주어 동사만 얘기할 수 있는 본인의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마음의 심리적 여유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시도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차 실력이 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 칭찬. 내가 아까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에 대한 긴장도가 너무 높은 이유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긴장도가 높은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서 반대로 박하게 돼야 된다 얘기를 했어.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한 말이었고 여러분들이 10% 정도 해냈으면 그 해낸 10% 정도에서만큼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칭찬해줄 필요가 있다는 의미야.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I go, I eat, 예를 들면 I wake up, I go, I rest 요 정도의 문장만 얘기가 나와도 뭘 연습했건 얼마큼 긴 문장 연습하고 얼마 동안 연습했던 그런 거 다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정도만 나오더라도 일단 여러분 10% 나온 거에 대한 만족을 하고 여러분 칭찬을 해주고 10% 달성했다. 그럼 그 다음번 두 번째 만날 때는 그럼 여기다가 to school을 붙여보자. 그 I go to school 언제 또 in the morning 이렇게 점차 붙여가면서 여러분이 달성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좀 칭찬해줘라. 이런 건 좀 필요하지. 그래서 소확행이라고 내가 처방전 이름을 지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나도 이 정도는 이제 뱉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해서 이제 자신감이 점차 장착이 되어져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 자, 결론. 영어의 심리적 저항감을 낮추려면 본인의 연습량이나 학습량에 비춘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을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어 동사 먼저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어떤 문장이 떠올랐을 때 아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 문장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까지는 내가 실제로 말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해라. 그래서 그런 마인드, 그런 게 영어 심리적 저항감을 낮출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연습은 여러분 항상 혹독하게 하는 게 맞아. 현장에 가게 되면 연습했던 거대로 하는 게 맞고 많이 들어봤잖아.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하지만 실전이 연습처럼 잘 안 되니까 실전인 거잖아. 그래서 10% 정도만 나오더라도 나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라. 심리적 저항감을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굉장히 다루고 싶었던 주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원어민 앞에 나가서도 얘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 정말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긴장을 해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런 건 이제 배제하고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실제로 학생들이 효과를 봤던 어떤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을 제가 좀 다뤄봤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